자,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이제 했던 거고요. 이건 그냥 진짜 리얼리 어떤 표본을 가지고 얘를 추측하는 일인 겁니다. 아까는 이 표본들이 수많은 애들이 나올 건데, 그 애들마다 이제 평균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 평균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뭐 평균이라거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와의 관계를 봤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표본으로 얘를 추정하는 일인 겁니다. 괜찮죠? 자,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너무 크니까 집단이. 그래서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해서 여기서 얻어내는 평균이라거나 이런 분산 같은 값 있죠. 요거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일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걸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이때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그 추정을 한 거예요. 어떤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아마도 이 모평균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내가 추정을 한 건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95%라는 건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 밑에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모집단이었다고 칩시다. 괜찮나요? 그럼 평균이 여기 있는 거다, 그죠? 근데 나는 사실 모집단을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빼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빼볼게요. 빼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요?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길이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길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안에 이 m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왜 95%가 된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원래 m이라는 거는 표본 평균 입장에서는 이 애들의 평균이 얘랑 똑같잖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뒤에 있다는 거냐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실제로 딱 x바가 이 중간값을 가질 때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자, 거기 찾아보시면 일단 요렇게 써볼게요. 지금 평균이 확률이라 쓰지 말자. 자, 이 값에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표준해 볼게요. 원래 x라는 거는 정규분포 따르고 있었을 거고 여기 m,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따른다고 했었냐면 똑같이 뭐, m,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n개인 거예요. 그럼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표준화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여기 이 값에서 우리가 얘를 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m 플러스 써 있어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m 더하기인데요. 이 길이만 얘기한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이 값을 z로 환산하면은 얘가 남는다는 겁니다. 1.96. 자, 이거를 z로 환산해주면은 1.96이 될 것이다. 자, 이제 그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 한번 펴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표 맨 뒤에 보시면 자, 맨 뒤에 그 1.96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1.96 따라가면은 몇이라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오케이. 이게 0.4750인 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면은 이걸 2배가 되겠다. 그죠? 이 2배 하면 몇이 되는 건 거야? 그치. 0.95가 된다는 건 거죠. 여기서 95%가 발생하게 되는 건 겁니다. 이 길이를 내가 추정했을 때 이 애한테 이 범위 안에 m이 들어올 확률이 왜냐면 이렇게 완전히 삐껴나가면은 사실 완전 추정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삐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올 수도 있고 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인 건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점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들이 0.95가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값들을 문제에서 아마 소개를 해놨을 거예요. 뭐 0에서 뭐 1.96까지 z값이 0.475다. 그 말은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값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그냥 근사값으로 2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외우는 거는 조금 그렇고, 99%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쟤를 Z로 환산해 보시면은 여기가 2.58이라고 했을 때 얘를 또 Z로 환산하면은 그냥 2.58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58 한번 찾아보실래요? 실제로 아마 조금 오차가 있을 겁니다. 2.575가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몇이라 적혀 있어요? 49? 59? 4951. 어쨌든 이거 2배 주면은 조금 벗어나거든요. 99%를. 얘가 조금 아마 애매할 거예요. 그 전에 0.58이었죠. 57과 58 사이가 이 값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 전이 49일 건데. 맞죠? 그래서 이거 사이인데, 그래서 원래는 내가 어렸을 때는 뭐 0.575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반올림을 해서 2.58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값들은 어차피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추정하는 이 값 자체가 이 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되고, 이 x바는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큰 x바는 표본 평균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변수였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내가 표본을 추출했고 이의 평균이 얼마다라고 나한테 준 상황인 건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얘가 몇에서 몇 사이에 있을지 95%로.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바에다가 뭔가를 빼고 더하는 거고요. 그 더하는 값 빼고 더하는 값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 신뢰 구간이 그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1.96에다가 요 i, 이 x바의 표준 편차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시그마는 원래 누구 거야? 이게 모집단 거야, 표본 거야? 모집단 거예요, 표본 거예요? 이거 모집단 겁니다. 근데 간혹 문제에서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는 캡처를 안 해놨는데 요 밑에 글이 아마 써져 있을 건데 뭐라 적혀 있을 거냐면요. 만약에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컸을 때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 계산한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안 보이나? 거기 보충학습 1 참조 밑에 있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은 표본 표준 편차의 값으로 이제 모표준 편차 대신에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셨을 때 모집단에 시그마가 없는데 이거 어째 쓰라는 건가? 그럼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n이 뭐 한 30 이상 뭐 100 얼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에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거를 빼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99%라는 건 당연히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x바에서 이제는 2.58 요 값도 아마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x바에다가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얘를 이용해서 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전구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건 거죠.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표본이 뽑혔고요. 그 1000개의 표본을 이용해서 평균을 재봤더니 그게 몇이었다는 거예요? 1000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뭐 큰 변수라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아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표준 편차는 또 몇이었대? 50이었다는 건 거예요. 이게 지금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거죠.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자, 이때 이 전구의 수명 m시간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달라. 자,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볼게요. 자, 얘를 추정할 겁니다. 자, x바를 이용할 거고요. 1000에서 이제 빼는 거예요. 여기선 1000에서 더할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z값을 내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를 보고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여기 z바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5라고 적혀있죠. 요 값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1.96에다가 지금 루트 n이 몇인 거예요? 루트 n 10이죠. 10분의 뭐 표준 편차 모르니까 이 표본 표준 편차 이용할 거고요. 여기 50 이렇게 써주는 건 거예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1.96에다가 여기도 10분의 50. 뭐 결론적으로 5가 곱해지는 거겠죠. 요 계산하셔서 몇부터 몇까지다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밑에 거는 뭔 거냐면 또 1000에서 이번에는 지금 99%니까 Z값만 바뀌는 건 거예요. 0.9인 거니까 여기 몇을 곱해야 돼? 2.58일 거고 똑같이 5겠죠. 여기는 1000에다가 2.58 쓸 거고 곱하기 5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실내 구간 m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실제로 이제 명칭이 있는데 자 이렇게 추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라고 할 거고 뭐 사실 알파 뭐 베타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여기다 x바에다가 뭐 빼고 더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실내 구간이 몇이냐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몇이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값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어쨌든 상수기 때문에 그냥 k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분의 뭐란 됐지?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이렇게 쓸게요. 이 k라는 값은 몇 퍼센트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걸 뺐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x바 날라갈 거고 얘네 두 개 그냥 어떻게 되는 건 거야? 더해지는 거죠. 그럼 몇 k에다가? 옳지. 2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예요. 이 형태 자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볼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게 지금 이 첫 문장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주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표준 편차가 10g이라는 거는 모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거 지금 준 건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제품의 무게의 평균 mg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작거나 같게 되게 하려면 이거는 이제 x바는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지금 표본을 뽑았고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몇이다라는 말이 아예 없잖아요. 왜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는 x바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 했냐면 2 곱하기 k. 그 k가 얘 좀 95%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k는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1.96이 돼야 되는 건 거죠. 다음 루트 n인데 루트 n이 지금 몇 개인지 표본이 최소 몇 개인지니까 이게 변수인 거예요. 루트 n분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몇이라 했어? 10이라고 했죠. 이 값이 1.4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눠볼게요. 이 10mm 곱하고 그럼 19.6일 거고 그냥 10만 곱해주면은 2 곱하기 196에다가 뭐 루트 n분의 1 여기는 14가 됐겠다. 그죠? 그럼 얘 약분해주면 여기 몇인 건 거야? 14가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얘 계산하면 28이죠. 루트 n 될 겁니다. 그럼 n이 28에 맞죠? 28? 28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얘 계산해 주셔서 n 최소 요거는 뽑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것도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자, 이 실내 구간 길이 실내 구간 자체에서 저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평균이에요. 모평균. 그 다음에 이게 뭔 거야? 이게 표본평균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거는 뭐 이게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는 건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야 차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부등식의 x바를 빼버리자.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n 마이너스 x바 됐겠죠? 여기는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부호만 다르지 같은 값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절대값 n-x바에 대해서 풀어보자면은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여기서도 시그마를 줬네요. 0.4인 겁니다. 자, 이거를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그럼 K값도 여기 나와 있고요.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해달라. 자, M-X바라는 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늘 작거나 같을 건데 이 애가 0.01 이하가 되려면은 이 애가 0.01 이하가 되면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K 값이 몇이라는 거예요, 지금? 1.96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변수가 되는 거고 시그마가 몇이에요? 0.4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이게 0.01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0 하나 곱하고 하나 더 곱해야겠다. 1.9로 그냥 날릴게요. 여기 25 됐겠다, 그죠? 그러면은 n이란 값이 25분의 196 루트 n이 19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계산하기 싫은데. 너무 빡센데? 0.01이었지. 4. 0.01이었잖아. 100 곱하고 10이네. 맞죠? 아니 근데 우리 애은이 약간 눈이 풀려 있는데 1.96 아니지? 루트 n분의 시그마 0.4죠? 여기 0.01이죠? 이거 그냥 100 바로 곱하면 여기 1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0.4에서 여기 10 되는 거지, 10. 여기 2고 여기 5라 쓸게요. 그러면은 루트 n이라는 거는 여기 5분의 이것도 좀 별로긴 한데 일단 해볼게. 196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니야. 하하. 그 계산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봐줄래? 이거 계산해볼까? 20... 뭐? 그러니까. 뭐? 4가 또 나도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얘를 제곱하면 되겠다, 그지 얘들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꺼볼까요?